안녕하세요, 고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영화 뒤풀이로 여러분들께 뵙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둘이네요. 그렇죠. 그 뒤풀이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3명이 나오면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욕을 먹는다. 아니야, 그날 나 말고도 욕 먹은 애도 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욕 먹는다. 아, 그렇지. 돌아가면서 먹더라도. 정말 여러분, 저희는 이거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저희가 평론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평론가도 아니고 저희는 관객입니다. 뭐 따지자면은 이동진 씨의 발톱의 때! 이 정도지. 한 각질 정도? 각질 정도. 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영화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고 가는 건 또 짚어보고 뭐 또 다 같이 재밌다고 그러거나 다 같이 재미없다 그러면은 3명 다 모실 필요 없잖아요. 한 명만 해도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냥 이거는 영상 기록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저희가 보고 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영상 기록물이에요. 네. 자, 스포일러 다분하게 있고요. 스포일러 정말 많으니까 영화 보시고 오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거 얘기해드리고요. 네. 말이 꼬이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또 편집도 없고요. 네. 이렇게 말 씹는 것도 다 나가요. 그럼요. 네. 자, 에일리언 커버넌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오늘 11시쯤에 아하. 보고 왔습니다. 사람 엄청 많더라고. 또 오늘 또 쉬는 날이잖아요. 다들 투표하고서 바로 영화 보시고 뛰어오셨고. 아니요, 보시고 투표하러 가실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왔는데 어쨌든 뭐 어떻게 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리들리 스콧 감독님에게 예전에 그 영화 뭐였죠? 엑소더스 이후에 오랜만에 그 약간의 실망감을 한번 조금 느꼈습니다.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어요? 네. 그 엑소더스 때는 정말 큰 실망감을 느꼈고 이번에는 살짝 아쉬움을 느끼게 했는데 아쉬움이에요? 아니면 실망이에요? 아쉬움인 것 같아요. 아쉬움이죠? 아쉬움이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에일리언 1이랑 그다음에 그 프로메테우스랑 요거를 되게 그래도 잘 아우른 느낌? 뭐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이어붙이는 뭔가 클립 같았다. 약간 그 믹스앤 믹스앤픽스. 믹스앤픽스처럼 고치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잘 이어붙였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일단은 저희가 메가로또 시집을 했잖아요. 예. 에일리언 1을 하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원하고 연결 지점도 많았고 또 프로메테우스도 굉장히 연결 지점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시고 나서 뭔가 이거 그때 거기서 얘기 나왔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먼저 들었고 혹시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는데 메가로테 CGV를 안 봤다 그럼 먼저 보시는 것도 그것도 좋죠. 네, 추천드립니다. 네, 그것도 좋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리들리 스콧 감독의 명성이 먹칠하지 않는 정도의 영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엑소덕스는 먹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역시 우주로 나가니 자기 뭔가 노는 동네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되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자기 나와버리라고 그러죠. 난 안 그랬어. 자기 동네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거 짚고 넘어가고요. 자, 다음에는 기억에 남는 장면부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장면 가기 전에 아까 뭐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게 있다고 해가지고 뭐 그거 이렇게 되게 대단한 건 아닌데 네, 그거 먼저 말하고 갈까요? 그 에이리언 시리즈가 일단 뭐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많으니까 우주선 안에서 좀 세트장 활용이 많이 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번 편에서는 야외를 좀 많이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좀 답답했는데 네. 사실 요번에는 조금 광활한 배경들을 많이 보여주긴 했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지 야생에서 그 야생개 만나봤어요? 야생개요? 네. 그 야생개라고 하지 않고 그 들개. 들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개를 만나봤나요? 아니요, 안 만나봤어요. 들개 만났을 때 되게 그 쫄깃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느꼈어. 그 시골 가다 보면 가끔씩 그 들개들 나타날 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도망칠 곳이 별로 없단 말이야. 왜냐면 다 논밭이니까. 그렇지. 네. 숨을 데도 없고. 그랬을 때 그 들개와 눈이 마주쳤을 때 심정을 이 에일리언에서 느낄 줄 몰랐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요 행성 자체가 뭐 새로운 뭐 CG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곳이래요.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어디를 갔을까? 뭐 중국을 갔을까? 캘리포니아를 갔을까? 뭐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밀퍼드 사운드 현만. 거기가 피터 잭슨도 이제 호빗 때 촬영을 하려다가 너무 환경이 구려가지고 이거 촬영할 수 없다. 여기 노답이다. 해서 안 했던 데인데 리들리 스콧은 내가 한다. 왜냐면은 그럴 만한 또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 메리트가 그만큼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협곡이 너무나 멋있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황무지 같은 그런 느낌도 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장소를 좀 섭외를 했고 이게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인터스텔라 같은 걸 보는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전 에이리언 시리즈보다는 좀 더 확장된 느낌을 그래도 보여주긴 한 것 같아서 네,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방금 여기에 비하인드까지 같이 얘기하는 건가요? 아, 뭐 비하인드라고 하기에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요. 비하인드도 그냥 있다고. 40년 전에 에이리언을 만들 때도 웬만하면은 리허설 때 그 배우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리들리 스콧이 항상 그 대역들하고 먼저 한 다음에 배우들 부르고 그때서 이제 에이리언이 어디서 등장하고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실제 그 놀라는 모습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배우들한테 사전에 에이리언을 보여주지 않았대요. 그냥 먼저 세트에서 먼저 리허설 다 끝내놓고 배우들 들어가게 한 다음에 카메라나 이런 거 거의 보여주지 않고 리얼하게.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리얼하게 나오고 네, 첫 번째 에일리언 나올 때 아주 사람들이 연기가 아니었어. 그리고 그 배우들이 촬영하기 정말 놀라움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그래서 좀 리얼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기억에 남는 장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은 월터 vs 데이비. 월터 vs 데이비. 로봇과 로봇과의 대결이죠. 그렇죠. 너는 구형이고 나는 신형이야. 하지만 구형을 이기는 신형도 있지. 이런 느낌이랄까? 원래 대부분 구형이 이겨요. 왠 줄 알아요? 왜요? 영화에서 보면은 다들 먼저 폐기 처리되거나 뭔가 버려졌거나 그랬는데 걔들이 뭔가 감성이나 마음씨로 고운 마음씨로 이긴다. 뭐 그런 느낌이 많았어요. 내가 자주 보는 로봇 만화들은 신형 나오면 신형이 다 이기거든. 그래? 무슨 위기 상황이었을 때 신형이 나타나면 다 이기게 돼 있거든. 그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얘기했던 그 로봇끼리 싸우는 거 있죠. 로봇끼리 싸우는 게 한두 개입니까? 그 울버린 나오는 거잖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리얼 스틸. 리얼 스틸에서도 구형 로봇이 신형 로봇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건 어쨌든 그 월터랑 이제 데이빗이랑 붙는데 그래도 이게 애들이 프로그램이 돼 있나 봐요. 무술 프로그램이. 있겠죠? 네, 그냥 막 싸움이 아니라 그래도 무술을 조금 하면서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좀 이질적이면서도 그래도 액션이 눈을 좀 사로잡아서 사실 처음에 데이빗이 이렇게 던질 때는 저렇게 싸우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액션이 돼가지고 저도 좀 이질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거 같지 않아요? 그 매트릭스? 그러니까 매트릭스 같았는데 여기서 굳이 그렇게 매트릭스를 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점점 네오가 되겠다. 나중에 그래서 창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싸움이 재밌었어요? 그게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준재이도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엄청 이질적이라서 그게 인상적인 느낌이 있었고 굳이 이제 에이리언 나온 거라고 하면은 저는 그 비행선 이제 우주선으로 넘어갈 때 그때 처음 이제 매달려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 장면이 거의 유일하게 그 주인공이 여전사로서 활약했던 모습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게 되게 정신없거든요. 예, 맞아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보시고 보겠지만 다시 한번 재관람하시면은 좀 유익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저도 거기 보면은 그 액션 장면이 매달려서 막 찍고 되게 정신없잖아요. 정신없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인지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잘 들어오는 액션을 그러니까. 짜놨죠. 어떻게 보면은 그 화려함들은 트랜스포머 같았는데 되게 눈에 쏙쏙 들어가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쫄깃하고. 거기다가 그 예전에 시리즈에서 기계 장갑을 입고 막 싸우거나 그랬던 느낌처럼 그 거대한 그 기중기가 이렇게 딱 에이리언 잡고 거기를 또 터뜨리죠. 이제 염산 파워로 또 막 이렇게 그렇게 녹이는 것들이나 이런 거 보면서 그래도 정신없지만 뭔가 되게 잘 만든 느낌? 그리고 그 안에서의 약간
나우유시미 같은 트릭들 음. 그런 게 조금 재밌었어요. 그 나우유시미 같은 뜻? 데이빗이 거기서 한번 트릭을 쓰죠. 아하. 그 얘기해요. 어차피 다 보시고. 아니 이거 그래요. 그거 나중에 이제 그래요. 그런 거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군데서 놀랐어요. 네. 저는 에일리언 시리즈를 에일리언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에일리언 시리즈를 이제 다 봤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놀란 거는 엘리자베스 쇼가 누워 있는 장면 있잖아요. 그 이렇게 속을 다 드러내신. 그래서 속을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겉에는 그 기계로 쌓여 있는 그런 느낌의 컷이 나왔는데 되게 잠깐 나왔어요. 근데 그 컷이 제가 그 에일리언 메가로테 CGV에서 썼던 그림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 기거 HR 기거의 작품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썼네. 뭐 저기선 또 기거 그림 또 썼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엔딩 크레딧에 기거 이름이 그쵸. 먼저 딱. 근데 프로메테우스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란 거는 뭐 사실 얘가 그 예측은 했는데 데이빗이 이제 몸에서 해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걸 유충이라고 해야 되나? 그 페이스허거의 그치. 스몰 버전을 스몰 버전 조그만한 그거를 거기다 넣는 장면 그 두 개를 또 한 개만 나올 줄 알았는데 전 더 좀 상상을 했던 게 거기서 해가지고 한 몇 개 막 50개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거기다 넣는 줄 알고 근데 딱 두 개만 딱 넣더라고요. 난 그걸 보고 딴 생각했지. 드디어 이제 그 기술이 발전해서 휴대용이 나오는구나. 휴대용 에일리언. 휴대용 에일리언이 나오는구나. 네. 그게 원래는 그니까 세 개를 챙겨온 거죠. 세 개를 챙겨온 그렇죠.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고민을 해봤어요. 그 이제 비행선의 마지막에 나오는 에일리언이 도대체 왜 등장하는 걸까? 우리도 오면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원래 페이스허거에 정확하게 당한 사람은 선장밖에 없었고 그 다른 사람은 이렇게 당했다가 떼졌는데 막 고담 씨가 순식간에 그러면 거기다가 그 수정을 시킨 거냐? 글씨 싸질렀냐? 네,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때는 수정이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여기 다쳤었잖아요. 여기 한번 이렇게 그 비행선에서 떼주잖아요. 상처 괜찮냐고. 근데 딱 데이빗이 월터인 척하면서 괜찮습니다 하고서 한 번 더 붙여주잖아요. 그때 그 안쪽에 요걸 붙여놓은 거지. 그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생기네요. 그러면 그 순식간에 싹 싸가지고 그래서 이미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데이빗이 한 번 더 이렇게 침투시켰거나.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세 개를 갖고 온 거고 아니면 두 개를 갖고 온 거고. 그렇지. 그럴 수 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트릭이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비행선에서 그 에일리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혼자서 이렇게 팝콘 먹듯이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네, 영화 관람하듯이. 그 느낌이 이제 자기가 데려왔으니까 그 인지가 정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뭐 어디서 본 거예요,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고민했어요? 아니에요. 그 테일이 고담이 많이 맞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냥 그 과정을 이제 추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또 아쉽다 그러면 또 내가 이걸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조금 그랬던 거는 그 설명이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게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또 그런 열린 결말을 또 보여준 거기도 하나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되게 컷이 빨라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봤는데 또 다른 두 친구는 비행선 마지막에 이제 우주선에서 에이리언이 나올 때 그 시체가 있었던 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이렇게 보다가 뭐야 딱 보면 넘어가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한 카트 이렇게 그 파란색 환자복 입고 체스트버스 당한 그 시체가 있었는데 그 컷을 이제 못 본 경우가 있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계실 것 같아서. 자 그럼 좋았던 점을 한번 뽑고 그 다음에 아쉬운 점도 뽑아봅시다. 일단은 제일 좋았던 거는 에이리언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은 좀 개그화가 많이 되어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지겹거나 벌레? 조금 그게 그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식상하고 그닥 이제 흥미가 안 가는 시리즈라고 생각했는데 프로메테우스 때부터 자꾸 이제 새로운 떡밥 이런 거를 막 흘리기 시작하면서 리들리 스콧이
내가 만들면 또 다르지 라는 느낌으로 자꾸 이제 건드리는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로운 상태를 여기서 이제 또 한번 풀어준 것 같고 그동안 거의 한 40년 동안에 걸친 궁금증이잖아요. 에이리언은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가 어디서 나왔나?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이번 영화로 탁 풀어줘 버리니까 기쁘면서도 이게 뭔가 찝찝미묘한 느낌 있잖아요. 찝찝민묘는 뭐냐? 아니 사실 프로메테우스 마지막에도 나오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데이빗이 완전히 의도하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우연의 산물인데 완전히 이 우리가 알고 있던 디자인의 에이리언 자체는 그 친구가 만들어냈다는 그 설정과 그리고 그런 뭔가 막장스러운 그런 것들 하여튼 여러 가지 설정들이 상당히 설정이 좋았어요. 그 사람 신경 거슬리게 하는 그런 느낌이 전 좋아요. 또 아무래도 설정 덕후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걸 좋아해요. 끝나고 그냥 이렇게 딱 보고서 아 재밌다 하고서 끝나는 영화가 있는 반면에 딱 보고 나서 저게 왜? 왜? 하면서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좀 궁금증을 갖게 하는 영화들을 좋아해요. 근데 그것도 있어.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서 찾아봤는데 진짜 그런 내용이 있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은 그건 훌륭한 영화. 그 훌륭한 영화. 근데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내용을 그거는 정말 와 짜증나는 와 거지. 네. 그건 감독과 1대1 대면하고 싶은 그런 영화죠. 네. 그래서 그런 건 좋았던 것 같아요. 단점도 지금 얘기할까? 아니요, 제가 좋았던 점 네. 먼저 얘기할게요. 왜냐면 아쉬운 점 얘기하니까는 욕 먹더라고. 그럴 영화 수 있어. 모른다, 고담 새끼 영화 모른다 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네. 뭐 이렇게 많이 봤는데 잊어버리는. 여러분, 제가 에일리언을 본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이게 몇 년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좋았던 점을 저는 말해보자면 일단은 1편에 정말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1편과 프로메테우스 사이에도 굉장히 간극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거를 내용적인 것도 물론 나왔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내용적이거나 스토리적인 것도 빼고 많은 요소들이 되게 1편에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일단 로고. 사실 그렇죠. 탁탁탁탁 제가 이거 좋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프로메테우스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우주 배경이 아니라 지구 배경처럼 이렇게 나오니까는 그러니까 행성 배경으로 나오다 보니까 뭔가 그런 에일리언인가? 라는 느낌을 못 받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정확하게 원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에일리언 그다음 밑에 커버넌트. 그래서 완전 거의 패러디 형식으로 오마주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되게 로고 가까웠다고 생각하는데 또 첫 번째 나오는 씬이 뭐냐면 노스트로모에서 그 노스트로모를 소개하는 그 자막 다이얼로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커버넌트가 다이얼로그로 이렇게 뜬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비슷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페이스허거의 등장. 드디어 변이를 거듭해서 드디어 우리에게 익숙한 페이스허거가 등장을 했다는 사실. 그 되게 그 장면 느낌이 이랬어요. 그 시장 같은 거 가면은 어머님들이 어머 이게 뭐야? 뭐야 이거? 그런 거지. 그리고 이번에도 결국에 제가 그때 에이리언 편 때 얘기했잖아요. 메가로테 CV에서 페이스허거를 당한 사람은 무조건 남자다. 그렇지. 이번에도 결국 남자가 다 남자들이 당했죠. 그리고 페이스허거의 전 정확한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찰나에 그 찰나에 그게 벌려져 있는 모습을 봐서 진짜로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었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구조 자체가 되게 비슷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아는 에일리언이 뭡니까? 에일리언이 처음에는 없고 그냥 우주선에서 생활하다가 어떤 행성에 날아가고 행성에서 페이스허거를 만나고 다시 우주선에 와가지고 어떤 격투를 벌이다가 도망치다가 결국에 끝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구조를 거의 비슷하게 가져온 듯해서 그렇죠. 또 에일리언의 원의 느낌을 더 많이 들게 했던 느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이따 아쉬운 점을 얘기할 거지만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이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익숙함. 그 찝찝이며. 그 찝찝이요. 우리에겐 익숙한데 10대들한테는 신선한. 전혀 보지 못한, 보도 듣도 못한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그런 점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을 봤을 때.
자 그러면 아쉬웠던 점을 뽑아봅시다.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제가 여기 이렇게 영화 보고 오면서 고담한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해줘야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프로메테우스를 이 친구가 처음에 많은 기억을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바이럴 영상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바이럴 영상들이란 게 안 보고 가지. 네, 안 보고 가도 상관없는 영상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상들은 보고 가는 게 훨씬 좋은 영상들이 더 많아요. 제가 그래서 오자마자 그 네. 영상을 봤거든요. 클립을 봤는데 그죠?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를 왜 영화에다 삽입 안 하고 왜 인터넷에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도 꼭 봐야 되고 어. 그리고 가능하면 에이리언 1편도 꼭 봐야 되고 그 인터넷에 있는 프롤로그 영상들도 꼭 봐야 거기다 무비적도 봐야 되고 메가로피시도 봐야 되고. 기왕이면 대형 팬더도 그냥 봐주시면 어쨌든 그러니까 다 봐야 연결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신규 가입자들한테는 신규 그 진입자들한테는 불편한 영화, 친절하지 않은 영화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로메테우스도 봤고 에일리언 1도 봤는데 제가 모르는 내용을 정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는 그거를 이제 여지로 남겨놓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영상이 있다. 그래서 봤더니 진짜 있네. 이렇게 된 거구나. 그렇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찾아보면 친절한 영화인데 되게 찾지 않으면 되게 불친절한 영화가 돼버린. 그게 아쉬웠다. 게 되게 이제 아쉬웠죠. 네. 또 없나요? 뭐 굳이 영화를 또 따지면은 그 옛날 40년 전에 방침을 약간 그대로 하신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리언의 존재를 최대한 보여주지 않는 거. 아무래도 저는 많이 봐야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막 제 뒤에 계신 분들 되게 짜증났을 거예요. 덩치도 이만한 애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놀아가나 이렇게 나타나게 이렇게 베베 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로? 저도 약간 그 쫄보 기질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긴촉감이라고 하나요? 네. 긴장감 오는 걸 좀 못 견디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어쨌든 그 장면들이 많았어야 됐는데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놀라는 장면이 오히려 1편이나 프로메테우스보다 적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막 떼거지로 나왔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떼거지라기보다는 에이리언이 나오는 장면이 좀 더 많거나 전투씬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장면들이 좀 적었고 마지막 특히 그 피날레 싸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계획대로 착착착착 들어맞아서 그냥 딱 내보낸 느낌? 네. 그러니까 뭔가 치열한 혈투 끝에 내가 너를 겨우 물리쳤다가 아니라 나는 여기는 내 구역이고 너는 이 구역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지.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그냥 마무리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네. 저는 조금 여기서 반대 생각인 건데 네네. 저는 이게 공포 영화라고 생각한 적이 원래 없었어요. 그럴 그러니까 수 있지. 원래 에일리언 1을 봤더니 무섭더라고요. 근데 2편, 3편부터 이제 비슷비슷한 연출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사실 에일리언은 관심 없고 이게 도대체 왜 안 나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공포로 접근을 했는데 식상해지다 보니 이게 안 나와도 그만, 나와도 그만이 이고 도대체가 이 데이빗은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이게 더 궁금해가지고 거기 막 총력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무서웠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번 영화가. 아니 이게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편집 자체가 되게 스피드하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인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인지할 시간 자체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 뭐지 엘리자베스 쇼를 분해했던 뭐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데이비 방이라든가 이런 게 만약 우리나라 영화였다고 하면은 곡성처럼 끝까지 이거를 요거부터 이렇게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하나 훑어주고 사람들이 저거 뭐야 할 때쯤에 갑자기 확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아무래도 뭐 새로운 방침이거나 아니면 리들리 스콧 감독의 스타일이 전체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훑고 지나가서 계속 아까 말한 것처럼 저 뭐지? 놓치니까 막 계속 그냥 모르는 그 궁금증만 쌓이는. 네, 제가 그래서 리들리 스콧이 지금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에일리언이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냐가 주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기원을 찾아가고 데이빗의 어떤 행보를 밝히는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의도대로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의식의 흐름은 그냥 그 사람한테 몸을 맡기고 따라갔어요. 그냥 이렇게. 그럼 뭐 아쉬운 건 뭐였어요? 저는 아까 말했던 익숙함인데요. 네. 이 본래의 구조와 본래 플롯에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그죠. 지금 우리 기존의 에일리언을 봐오던 사람들한테는 아까 이런 부분들 더 기대하는 부분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더 기대하는 부분들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함도 느낄 수 있었고, 하지만 이게 확실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4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40년이 흐른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배급사의 판단이 저는 옳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들이 아쉬움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간 이게 100년 가는 시리즈라고 하면은 100년간 시리즈라고 하면은 어쨌든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모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시 한번 새로운 그 똑같은 구조의 공포를 느끼게 해야겠다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기존에 봐왔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굉장히 떼거지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떼거지로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또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막 엄청 달려드는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한 거였죠. 그 배에,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 사람들이 있고 에이리언이 거기 들어왔을 때는 와 여기 진짜 끝장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음 편으로 밀어내는 듯한 이번 편에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 편쯤에 이 정도 나오겠지라는 느낌으로 또 넘겨버린 듯한. 그러네. 다음에 2마리가 될 수도 있네. 다음에 2마리가 아니라 엄청난 거죠. 거기 사람들이 이만큼 있어요. 아직 안 했잖아. 그것까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은 안 했잖아. 2마리만 나오면 너무 아쉬우니까. 2마리, 아직까지는 2마리인데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아니 태아도 많고. 태아라니요. 아니 그 여러 그렇지. 태아도 있잖아. 또 태아도 키우고 또 그렇게 한다고? 너무 잔인하다. 데이빗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친구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떡밥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수도 있고, 저희만 아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아는데 혹시 모르고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떡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빗은 왜 에일리언을 만들었는가? 요게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또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았고, 어떤 뭐 미술품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관련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죠. 일단 데이빗의 그 성향을,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를 그래서 왜 봐야 된다고 하냐면은 이 데이빗이라는 그 로봇 그 인물이 어떻게 해서 자신이 그 창조주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갔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프로메테우스거든요. 그러니까 데이빗이라는 그 안드로이드는 인간성을 많이 함유한 그런 로봇이고, 자신이 끊임없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에요. 그래서 질문도 하고 답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이제 질문을 하는데, 프로메테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저를 왜 만들었나요? 라는 질문에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었지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빗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을 당신 창조주에게 들었을 때 당신이 얼마나 실망할지 궁금해지네요 라는 식으로 뭔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대화의 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를 보면은 엔지니어한테 처음에 그 가이 피어스가 뭐라고 이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빗이 뭔가 얘기한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3부자의 대면이거든요. 그렇지. 인간을 만든 엔지니어, 그리고 로봇을 만든 인간,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피조물인 로봇. 근데 그 마지막 피조물을 나도 이런 걸 만들었다, 당신처럼. 그랬는데 처음에 이렇게 머리를 딱 쓰다듬던 엔지니어가 뽑아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왜 화를 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근데 나 알아요. 뭐요? 델리티 컷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알고 있죠. 그걸 난 자른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잘랐다고 그 생각합니다. 이유가 아닐 수도 있고, 네. 그 이유를 이 이유는 조금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잘랐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창조주가 분노한 이유에 대해서 데이빗은 되게 갈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처음에 이제 창조주들이 있는 곳을 찾아간 다음에 나의 이 위대한 업적을 보아라 하면서 그
액체들을 다 퍼뜨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창조물의 그러니까 피조물의 위치에서 얘가 가장 위에 창조주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 업적으로. 근데 그러면 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자기 바로 위에 윗선 인간이겠죠. 그래서 인간도 내가 만든 새로운 창조물로 파멸시켜 보리라 라는 그런 그 순수한 동기, 걔한테는 순수한 동기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데이빗이 창조주가 될 거라는 떡밥이 제일 처음에 오프닝에 나오는 게 있죠. 바로 처음에 웨이랜드가 만들고서 네 이름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이제 데이빗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데이빗을 말할 때 봤던 게 그 다비드 동상이었고 그렇죠. 네, 엔지니어도 그 다비드 동상에서 그 이미지를 따와서 디자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연결고리가 이제 된 거죠. 창조주와 창조주를 닮은 자.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이 뭐 비슷한 내용은 아니지만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아버지들의 아버지인가? 그런 소설책이거든요. 거기서도 굉장히 그 인간은 누구한테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파헤치는 그런 소설인데 뭔가 끊임없이 그렇게 질문해서 뭔가 대답을 읽어내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원초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면 사실 로보트가 그렇게 굳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뭐지 뭐 이건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궁금해요가 근데 그걸 굳이 계속 물어보는 근데 게 어린애들도 가끔 물어봐요. 나 어떻게 태어났어? 엄마 아빠 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면 다리 밑에서 왔다 라고 하던가. 근데 그것도 말이 통할 때나 그 얘기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아니 근데 그 되게 생명체로서 가지는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해요. 저도 가끔씩 되게 할 일 없을 때 이렇게 누워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도 있어요. 살죠. 네. 예. 그러고서 내가 다시 태어나면은 내가 이대로 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되게 의미 없는 질문들인 것 같은데 한번 질문 생각하면 되게 끝없이 그쵸. 다크해지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뭔가 해답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류들은 되게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볼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게 급 떨어져서 죄송하지만 너 급 떨어져? 그렇죠. 그 로봇스다 케이크하우스 같은 거 보면 거기서도 로봇이 결국 이제 그 감정을 가지게 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감정의 원천. 기억도 안 나. 케이컵스 나를 누가 만들었는가? 일본에서 만들었어. 그런 식의 어쨌든 연출들인데 이거는 프로메테우스와 에이리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서사시 같이 만들어낸 그런 느낌이죠. 저는 사실 이게 데이빗이 이 에일리언을 왜 창조했고 왜 창조하려 하고 있고 인간들을 저렇게 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완벽하게 결론이 나는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말도 굉장히 빠르고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저희가 접근해야 되는 방식들이 저는 이게 되게 종교적으로도 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충의 느낌은 알잖아요. 근데 한 번에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데이빗이 하려고자 하는 이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마 에일리언 그 뭐라고 해야지 앞에 프리퀄이 다 끝나봐야 좀 알 것 같은 저는 생각이 좀 있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빗은 어쨌든 로봇이잖아요. 네. 감정을 가졌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상당히 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 월터랑 대화할 때도 너는 그녀를 사랑해라고 했는데 월터는 아니야 난 의무야라고 하고 그 사랑 감정에 대해서 마치 아는 것처럼 떠들었는데 사실 그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네. 엘리자베스 쇼에게 대해서 막 사랑스러운 여자고 뭐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 그녀를 통해서 만들어낸 게 에이리언. 근데 저는 그거 반대로 생각하는데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그 모태로 삼았을 거라고 생각도 해보거든요. 저는 그걸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랑이나 감정을 모르는데 이제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그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해석이 결국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그 자신만의 해석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가 착각을 했어도
지가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면 뭐 어쩔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랑이 누군가를 죽인다면 그거는 그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게 다르고 당신이 사랑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둘 다 똑같은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좀 비슷해진 게 아닐까. 하지만 저희는 사람을 죽이진 아 않잖아요. 그렇죠. 죽이면 안 되죠. 네. 죽이면 안 되죠. 네, 네. 여러분 죽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죽이는 건 아니에요. 죽이는 거 아니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그쪽에서 내가 이해한 거는 뭔가 걔도 그렇게 우기니까 뭐 남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 뭐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니 그렇게 부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의 로봇다운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 잘못된 해석을 이제 믿는 그 구석이 생겨버린 뭐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되게 일리 있네요. 원투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데이비스는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나? 사실 저희 프로메테우스에서의 행성과 이 행성은 다른 행성이잖아요. 네. 데이빗은 엘리자베스 쇼와 떠났는데 떠난 뒤에 이제 영상이 없고 클립이 남았죠. 네. 근데 그 클립이 남았고 여러분 클립을 못 보셨으니까 그 클립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엔딩에서 보면은 이 비행선이 남아 있었고 그렇죠. 그 비행선에 있는 그 비행선이 외계인 비행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좌표대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걸 떠나게 된 거고. 거기가 이제 그 사람들이 살던 그렇죠. 지구 같은 곳이었죠. 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처음에 나타난 우주선을 보고 그냥 이제 우리 동족이 다시 왔구나. 와 환영. 웰컴. 나 컨트리온. 했는데 이제 바로 압살 당했죠 거기서. 그렇죠. 네. 그 과정을 꼭 클립을 보셔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원흉의 시작이죠. 네. 그러니까 데이비 그 클립에 나오는 부분이 데이빗 같은 경우는 머리만 나왔었는데 그죠. 엘리자베스 쇼가 그 머리를 데리고 가면서 그래서 치료를 했던 거죠. 네, 해서 그들의 기술로 이제 치료해 준 거겠죠. 그래서 그 행성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에일리언이 요번에 네.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제 헷갈릴 지경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먼지로 감염되는 에일리언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페이스어거로부터 이제 나오는 에일리언이 있었고 세 가지가 아닌가? 두 가지인가? 두 가지. 두 가지네요. 네. 그러니까 살색 에일리언 그게 먼지로 감염되는. 흰색.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네오모프라고 부르고. 네오모프라고.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페이스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방식의 에일리언을 이제 제노모프라고 하는데, 네, 그 두 종류가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나오죠. 그렇죠. 네. 일단 뭐 그러니까 변이 된 거잖아요, 결국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형태에서 계속 이제 변이되어 온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리 과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최초에 데이빗이 우연의 산물로 만들어낸 거는 디컨이라는 존재예요. 그 명칭이 디컨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은 액체를 우연히 사람한테 먹여봤더니 그 사람이 어쨌든 그 좀비처럼 변하죠.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거는 그러니까 직접 닿았을 때 그렇게 변이한다는 걸 알았고 그게 이제 데이빗이 처음에 인식을 한 거예요. 이 검은 액체가 생명체한테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그 조그만 액체를 그래. 이제 그 남자 주인공한테 그렇죠. 먹여보죠. 그리고 그 남자는 열심히 사랑 행위를 하죠. 그래서 그 수정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게 이제 그 이상한 그 오징어 같이 생긴 거, 문어 같이 생긴 거. 그 외계인인데 그게 페이스허거 같은 존재인 거죠. 그게 페이스허거 같은 존재라고. 그게 엔지니어한테 들러붙어서 엔지니어를 숙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새로운 에이리언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에이리언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걸 디컨이라고 불러요. 디컨이라고 불러요. 오징어 같은 걸? 아니요, 그 엔지니어 물속에서 나왔던 마지막에. 그 에일리언은 디컨이라고 부르는 거. 네네네. 근데 그걸 이제 데이빗이 본 상태잖아요. 그 상태로 왔고 그 엔지니어가 있는 별에 왔고 그때 이제 검은 액체를 보였을 때 사람들 보면서 뭔가 변하는 것 같긴 한데 자세하게 거기선 더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 이후에도 그 동물들을 통해서 뭔가 실험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 포자, 그러니까 발바스 나왔던 포자 그게 데이빗의 연구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식물한테 어차피 영향을 안 준다고 했으니까 예전에 그 에이리언 처음에 커버넌트 영상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게 식물에도 감염이 돼서 그 포자를 밟았을 때 식물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었는데 그 데이빗이 정확히 워딩으로
동물 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식물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데이빗이 만들어낸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포자가 나와서 사람 몸에 들어가서 바로 일반 에이리언보다 좀 더 빠른 형태로 그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일단 외격이 흰색이잖아요. 흰색. 흰색인 게 조금 다르고 그리고 사람 같아. 네, 처음에 그 튀어나올 때도 왜 체스트 버스터라고 해서 원래 에이리언은 가슴에서 팍 튀어나와야 되는데 뭐 등에서 나오고 입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위치 자체도 그 약간 랜덤성이 있고 나왔을 때 아까 고담이 얘기한 것처럼 체스트 버스터가 원래 막 약간 길쭉한 뱀처럼 이렇게 팍 튀어나오는 거였다고 그쵸. 하면은 그거는 마치 갓 태어난 애기처럼 그 막에 둘려가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애기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그 막을 찍고 나왔을 때부터 막 날개짓은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 변화, 형태 자체나 태어나는 방식 이런 게 되게 많이 변해져 있죠. 사실 이게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 과정이 있다는 것 때문에 2, 3, 4편이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에일리언이 아니라 계속 조금씩 변해왔잖아요. 네. 누구는 또 따르기도 하고 애기처럼 따르기도 하고 거기다가 뭐 개처럼 개 같은 개와 비슷하게 생긴 그거는 개를 숙주로 삼았기 그쵸.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서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이어붙였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에이리언 1에서는 그런 번식 방법에 대한 설명이 그 본편에서 안 나왔고 하나 나왔죠 페이서거 자체. 그쵸. 근데 이제 그 잘라진 감독판에서 보면은 그 죽이지 않고 잡아왔던 애들을 뭔가 이제 벽 쪽에 이렇게 막 발라놓고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걔네들을 어떻게 해서 변이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만 남겨놨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 2에서 퀸 에일리언을 만들면서 퀸을 통해서 이제 번식을 한다라는 설정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에 대한 그 번식 방법을 약간 뒤집어 놓은 그렇죠. 네, 그거를 데이빗이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되게 거죠. 포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그렇죠. 보여준 거잖아요. 그 안에 퀸이 있다는 보장은 없는 없는 거지. 상태고 하지만 어쨌든 뭔가 이제 그런 아까 고담이 말했던 2, 3편에 가는 다른 애들하고도 연관성이 어느 정도 지어줄 수 있을 만큼의 여지를 남겨둔 그런 뭐 새로운 모습이었죠. 네. 그런 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되게 앞으로도 되게 많은 에이리언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저는 건담 같았어요. 건담이요? 건담 보면은 어떤 그 원조가 있고 네.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비슷한 모양인데 되게 다 다르잖아요. 뭔가 에일리언도 처음엔 제가 기대했던 옛날 생각과 제가 기대했던 에일리언은 그냥 비슷한 똑같은 애들이 계속 우주선 옮겨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만 지금 막상 커서 보니까는 그런 건 아니었고 다 그때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건담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뭐 그 뭐라고 하지 네오모프는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아쉬운 거는 되게 단역이라는 거. 네. 막 흰색의 사람처럼 직립보행에 막 그런 되게 뭔가 무서운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엔 등장할 가능성 자체가 많이 줄어버린 게 아쉽죠. 근데 안 나오겠죠? 만약에 뭐 갑자기 3편에서 데이비 있는데 말고 다시 그 별로 누군가 또 간다면 또 나올 수 그건 있겠죠. 그렇지. 네, 그러면 나올 수 있겠죠. 그 별로 가겠어 근데? 뭐 활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나중에는 네. 에이리언 뭐 대백과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에일리언 대백거나 그러니까 포켓몬스터 같은 거야 이게.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대전이 일어나면은 뭐 그런 식으로 써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리고 이제 제모노프 같은 경우에는 제노모프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원래 알던 그 녀석은 다른 형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은 다 똑같은데 체스트버스터 나왔을 때 원래 이게 팔다리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뱀 같은 그렇죠.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사람처럼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펴요. 그리고 데이빗이 손을 탁 드니까 지도 손을 탁 들죠. 그러니까 뭐 아까 같은 네오모프 같은 경우에도 데이빗의 그 말이나 이런 걸 반응한 걸 봐서는 뭔가 그 데이빗에게 친감정을 가진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엘리자베스 쇼를 통해서 뭔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데이빗을 그러니까 경계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잖아요.
그 메가리토 시부에서 얘기했잖아. 인간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 동물한테는 안 한다는 설정이 있다고. 그래서 로봇이니까는 안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데이빗이 그 포자 자체가 동물한테도 영향을 준다고 해서 공격성을 동물한테도 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하긴 동물이 없다 그랬었어. 그렇죠. 데이빗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하는데 뭐 이렇게 아예 그의 말에 따르는 그러니까 데이빗의 말투만 따르면 그러니까 말한 워딩만 따라놓고 보면은 에이리언을 자기가 부릴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 자체가 그런 뭔가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냥 교감이라고 생각했는데 교감.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새가 어미새를 처음에 본 사람을 어미라고 본다면서요. 그래서 거의 처음 본데 그거를 적시대로 도망가거나 총을 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주보고서는 뭔가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뭔가 저는 교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는 게 아니었나. 사실 아까 말했던 로봇이어서 그런 거다 뭐 그런 건 아니 그런 생각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건데 네. 딱 교감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해보네요. 인간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누구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 시고니 위버? 시고니 위버가 나중에 그 시고니 위버를 따르는 에일리언도 있단 말이에요. 그 에이리언은 시고니 위버를 통해서 그건 나온 그렇죠. 애니까. 그건 그렇죠. 네. 뭔가 그러니까 그런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엘리자베스 그래서. 쇼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까라는 그냥 추측을 해보는 그럼 거죠. 엘리자베스 초가 걔를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했죠. 나 싫어하진 않죠. 저는. 근데 죽일 때는 싫어할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또 따지니까 어웨이크닝을 봐야 돼.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그래서 에일리언 다음 편이 네. 아까 뭐 저희는 얘기를 했지만 어웨이크닝이 원래는 지금 기사로만 봤을 때 지금 프로메테우스가 나오고 커버넌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이에 10년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가 2104년이고 이때가 2093년이에요. 근데 요 간극 10년 간극의 중간 여기가 어웨이크닝이냐 이게 기사였거든요. 근데 아까 또 말하다 보니까 안 나온다는 또 그러니까 얘기도 있고. 다음 작품은 만들긴 만들 것 같은데 그 어웨이크닝이라는 거는 뭐 잘못된 얘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확한 지금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기사를 하나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 아니면은 마이클 패스벤더가 그 어웨이크닝이고 정해진 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웨이크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능성은 이미 많이 열린 상태라고 봐요. 그 이제 커버넌트 이후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굳이 이제 1편 얘기를 안 따라가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지금 프로메테우스 시리즈 자체가 데이빗의 그 초점에 맞춰서 가기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커버넌트가 정착하려고 했던 그 행성에서 벌어지는 일도 충분히 이제 괜찮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물론 우리 여주인공이 깨어났을 때 그 행성이 올바른 행성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중간에 무슨 일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엔딩 같은 경우에도 그 리들리 스콧이 에이리언 1에서 폐기했던 설정을 그대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어떤가요? 원래는 에이리언 엔딩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시고니 위버가 결국 죽어요. 에이리언이 혼자 이제 여기 다 차지합니다. 그러고서 그 기록일지 항해일지잖아요. 거기에 에이리언이 시고니 위버 목소리로 녹음을 하고 이제 지구로 돌아가는. 네, 그게 원래 엔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까지 멸망시키려는. 그래서 이제 지구에 에이리언이 찾아가는 그런 거였는데 항해일지를 데이빗이 결국 월터로 이제 고쳐서 얘기하면서 항해일지를 쓰고 가죠. 저는 그게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엔딩을 그런 식으로 이제 비틀어서 적용시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원래 이제 리들리 스콧이 생각하고 있었던 에이리언의 그 다음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새로운 정착된 곳, 그것을 지구에서는 어떻게 된지 모를 거 아니에요. 월터 이름으로 보고가 뭐 잘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이제 새로운 별이나 이런 그런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정착된 마을을 이제 그 별을 찾아온 새로운 애들이 그 이미 왔더니 이제 거기는 에이리언 뭐 밭이 된 거지.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고 가능성 자체가 되게 많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래서
이 편 그 이제 다음 편은 어웨이크닝은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모르겠다라는 게 이번 얘기였습니다. 자, 뭐 평가하고 별점 매기고 끝내보죠. 릴릴릴릴. 알겠습니다. 이런 기가 안 칠게요. 네. 편집이 안 되는 걸 몰랐네요. 네. 제가 정신을 놨어요. 네. 일단 평가를 하자면은 익숙하면서도 상당히 좋았던 느낌. 그리고 에이리언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강추. 그리고 에이리언을 너무 잘하는 분들한테는 약간 비추라는 느낌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별점 5개 만점에 3개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칭찬이 세게 해서 3개를 준다. 저는 아까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저는 에일리언,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에일리언이 돌아왔다. 리들리 스콧 아직 늙지 않았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 다음 촬영지는 부산입니다. 이 얘기 한 번 해주면 더 한번 이제 리들리 스콧 듄까지 만들어줘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평점 3.5점 드리겠습니다. 3.5점을 드린 이유는 대중적으로 나보다 좀 더 주려고. 아니 대중적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었다가 장점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영화 디프리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내가 혹시나 영탐정에서 쓰려고 안 깐 것도 있어. 그래. 까지 마. 까지 마. 그래. ADBC